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은 낯설었다. 나이가 들어갈 곳은 한정적이었다.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혼자 살기엔 몸도 불편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폐에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처음에는 좋았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주들도 반겼다. 할머니!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작은 말부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요즘 식비가 얼마나 오르는데. 그녀는 밥을 다 먹으려 노력했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었다. 밥솥에 쌀을 덜 퍼가면 빈자리를 확인했다. 며느리는 밥솥 뚜껑을 열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밥 많이 드셨네요. 컵 하나 더 설거지하면 어머니가 또 설거지 더 늘렸네요.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 컵도 아껴 썼다. 물도 조금씩만 마셨다. 처음엔 미안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폐를 끼치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은 바뀌었다. 그릇 씻을 거면 제대로 씻으세요. 기름이 남아 있잖아요. 어느 날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와서 그릇을 확인했다. 어머니 이것 봐요. 기름이 그대로네요. 다시 씻으세요.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걸레질은 허리 숙이고 해야죠. 어떻게 평생 집안일 하셨는데. 그녀가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허리 숙여서 제대로 닦으세요. 그녀는 허리가 아팠지만 더 깊이 숙였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죠. 저희 맞벌이잖아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지각해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시간 없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저희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녀는 모든 걸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준비. 하지만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 먹고 자는 것도 우리가 제공하는 건데.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걸레를 짰다. 며느리라기보다 세주인 같구나.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전 여기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같아요. 며느리는 저한테 명령만 해요.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장 좀 봐주세요. 냉장고 비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며느리는 돈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 연금에서 돈을 써야 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참자. 저녁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봤다. 어머니 이것밖에 안 사오셨어요? 이걸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돈이 부족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어머니 다음부턴 제대로 좀 사오세요.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2달째가 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엔 작은 쪽지가 붙었다. 어머니 음식 따로, 우리 음식 따로.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쪽지를 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은 식구인데도 그녀의 반찬은 싱겁고 오래된 것들로 따로 구분됐다. 신선한 고기, 과일, 좋은 반찬은 며느리 가족 것이었다. 그녀의 반찬은 남은 김치, 오래된 멸치, 시든 나물뿐이었다. 밥상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녀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먹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식탁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주방이 더 편하시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같이 안 먹어? 큰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입맛이 달라서 그러셔.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녀는 혼자 주방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차가운 밥, 싱거운 반찬.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다.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그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아침엔 혼자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낮엔 청소를 하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다. 며느리 가족은 거실에서 웃으며 TV를 봤지만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하루는 장을 봐온 며느리가 말했다. 식비 좀 내주세요. 어머니도 드시니까. 그녀는 적은 연금에서 몇만 원을 건넸다. 며느리는 돈을 받아들고 세어봤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10만 원은 내셔야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내 연금이 얼마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짜로 먹고 사시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지갑을 꺼냈다. 남은 돈을 모두 건넸다. 며느리는 돈을 받아들고 나갔다. 그날 밤 아들은 말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들은 TV를 보며 대답했다. 엄마, 그냥 잘해줘. 며느리도 힘들어. 하지만 나도 힘들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며느리 화나게 하지 마. 우리 집안 분위기 안 좋아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집안의 공기는 그녀를 식구가 아니라 짐으로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환기 좀 시키세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창문을 열어야 했다. 어머니 기침 소리 너무 커요. 애들 공부 방해돼요. 그녀는 기침을 참으려 했다. 목이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 화장실 너무 오래 쓰세요. 저희도 써야 하는데. 그녀는 화장실도 급하게 다녀왔다. 천천히 볼일을 볼 수조차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 나가 TV를 보려고 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거실은 저희 공간이에요. 방에 계세요.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혼자 벽만 바라봤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전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안 봐요. 그냥 짐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밥도 따로 말도 따로 전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에요. 여보 전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며느리는 출근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준비 좀 해놓으세요. 저 회식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나간 뒤 그녀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다. 며느리의 학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말투는 명령조로 변했다. 석 달째가 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존댓말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 빨래는 흰색 검은색 나눠서. 수건 따로. 속옷 따로. 설거지할 때 물 낭비하지 말고. 매일 아침 며느리는 그녀에게 지시를 내렸다. 마치 고용인에게 하듯이. 그녀는 모든 지시를 따랐다. 빨래를 색깔별로 나누고 수건과 속옷을 따로 빨고 설거지할 때 물을 아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어느 날 그녀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며느리는 소리쳤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잠깐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 계시면 집이 더러워져요. 제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웃들이 뭐라 해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냥 산책을. 산책? 어머니 나가시면 이웃들이 저 집 시어머니 쫓겨났나라고 생각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계속 소리쳤다.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날부터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창문으로만 바깥을 바라봤다. 다음 날 신발장 아래 조그만 슬리퍼 한 켤레가 놓였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을 보니 그녀의 신발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신발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자리 차지하니까 버렸어요. 그녀는 숨이 막혔다. 내 신발을 버렸다고? 네. 어차피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필요 없죠. 그녀는 말했다. 내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가 여기서 내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가슴 한 곳이 무너졌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그리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며칠 뒤 며느리는 더 심해졌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손님 와요. 그날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왔다. 며느리는 그녀를 방에 가둬놓았다. 어머니 나오시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그녀는 방 안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언니 집 넓네. 좋겠다. 그치? 우리 시어머니 방까지 있어서 더 넓어. 시어머니, 같이 사세요. 응,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친구들이 웃었다. 힘들겠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 매일 잔소리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눈물만 흘러내릴 뿐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청소 방식 바꿔요. 이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종이에 청소 순서를 적어놓고 그녀에게 건넸다. 1. 거실 먼지 닦기 구석구석. 2. 화장실 청소 변기, 바닥 세면대. 3. 주방 청소 싱크대, 가스레인지, 환풍기. 4. 빨래 색깔별 분류. 5. 저녁 준비 6시까지.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하녀구나. 며칠 뒤
그녀는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아야, 허리가 삐끗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물렀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말했다. 어머니 청소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미안하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 그럼 병원 가세요. 여기서 앓지 말고.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아프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희 방해되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깊어진 주름. 이게 나인가?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만이다. 그녀는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한 말 한 행동 모두 기록한다. 증거를 모은다. 그리고 반격한다. 그녀는 펜을 꽉 쥐었다. 이제 참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 참지 않는다. 증거를 모은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5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어머니 신발 버렸다고 말함. 2024년 11월 7일 마이너스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명령. 2024년 11월 10일 마이너스 어머니 계시면 집이 더러워진다 폭언. 하나씩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갔다. 며칠 뒤 그녀는 며느리 몰래 주민센터를 찾았다.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안내했다. 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어르신, 이건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요. 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여러 가지가 해당돼요. 상담사는 팜플렛을 건넸다. 노인 학대 상담기관 연락처예요. 여기 전화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팜플렛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재산, 연금, 통장 관리. 그녀는 은행에도 갔다. 제 통장 확인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다. 어르신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출금이 많으시네요. 출금이요. 네, 매달 거의 전액이 출금되고 있어요. 그녀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었다. 통장 비밀번호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통장도 하나 만들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세상이었다. 그녀는 노인복지관에도 갔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지원 프로그램 있나요? 복지사가 안내했다. 네, 있어요. 독거노인 지원, 노인 임대주택, 긴급 보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에요. 혼자 사실 수 있어요. 그녀는 눈이 반짝였다.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 그녀는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를 찾아갔다. 며느리한테 학대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용 증명, 출입 제한, 신고 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그게 뭔가요?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경고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어르신, 오래 참으셨네요. 이제는 어르신 차례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소리칠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에요. 모든 폭언을 녹음했다.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다. 어머니 식비 10만 원 내세요. 오늘 청소 안 하면 저녁 없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쪽지도 사진 찍었다. 어머니 음식 따로. 손주 앞에서 모욕하는 장면도 기록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다. 할머니랑 놀지 마. 할머니는 더러워. 그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녹음했다. 그리고 어느 아침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 또 뭐 고장 냈어요?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그날 아침 그녀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깼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어머니, 그게 얼마짜린데? 정말 답답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변호사 만난다. 며느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변호사. 만나러 간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왜 변호사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노인 학대 상담이다. 아들은 집에 뛰어와 말했다. 며느리가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뛰어왔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뭐가 너무해? 변호사라니. 우리 가족인데. 그녀는 대답했다. 나한테 했던 말이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나한테 엄마 그냥 참아라고 했잖아.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제 늦었어. 며칠 뒤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녀. 며느리가 우편함을 열고 등기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자 내용 증명서가 나왔다. 폭언, 강요, 노인 학대, 접근 금지 조치 예정.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거 봐. 아들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집안 망가뜨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인데? 아들도 말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평판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망가진 건 나였어.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망가뜨렸어. 매일매일. 며느리는 울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한테 상처 줘도 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나한테 어머니가 여기서 내 것 같은 게 뭐가 있냐고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할머니는 더럽다고 했어. 아들은 놀라며 물었다. 그게 진짜예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방문했고 며느리는 떨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으로 방문했다. 그녀가 노인학대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이 말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르신, 학대받으신 내용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준비한 증거를 꺼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사진.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인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정서적 학대네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단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니? 아들도 말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가족? 나한테 가족이 뭐였는데?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보호기관과 상담에 정부 지원이 가능한 노인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며칠 뒤 그녀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통장. 아들이 물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그래. 어디 가실 건데요? 노인 임대주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이제는 내 차례야. 이웃들은 친절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말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친구예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햇빛이 잘 들었고 조용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내했다. 어르신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같이 밥 먹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남편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하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 여보, 전 이제 자유예요. 며느리한테 더 이상 명령받지 않아요. 아들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여보, 전 이제 사람으로 대접받아요. 정말로. 창밖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열쇠가 있었다. 자기 집 열쇠, 자기 인생 열쇠. 그녀는 열쇠를 꽉 쥐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집에 다시 오실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없어.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엄마,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녀는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자유다. 며느리의 학대에서 벗어났다. 아들의 무시에서도 벗어났다. 이제 나는 사람으로 산다. 하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여보, 잘 보고 계시죠? 전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전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리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하루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 혼자 구석에 앉을 필요도 없었다. TV를 볼 때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산책을 갈 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진짜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행복했다.